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무일 경우에, 일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일 경우에 2025년 을사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이 4월에 지장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장간은 무와 경과 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난 달이라든지 또는 을사년에 을이 이렇게 투출한 달에 사건, 사고 또는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에 관해서 삼합인 요소인 사유축월에 뭔가 결과물들이 많이 조성되게 됩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달들의 날짜는 이렇게 밑에 적어 놨으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육친적으로 천간에 을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에서 을은 나를 극하는 존재인데 음양이 다르죠. 따라서 정관이라고 육친적으로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운적, 한 해 한 해 운세적으로 보통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냐면 정관은 명예발전이라든지 직장에서 발전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식의 별이 되므로 자식에 관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지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기에는 보통 관 다음에 인 다음에 나로서 흘러오거든요. 관생인 인생, 나 이렇게 해서 아로 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보통 학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관은 지도력을 뜻하고 또 할 수 있는 약속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자녀분에게 이런 건 정관운이 왔을 때 그때 하는 약속들은 거의 지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청년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직장 취직이라든지 여자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운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취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상반기에서 한번 상반기라든지 이런 을이 투출되었을 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적정한 일이죠. 즉 평관은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인데 거기에 반해서 정관은 적정한 일로서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주어진다라고도 보고 또 명예상승의 인자로 봅니다. 또 재물도 안정을 이루고 감투의 상승이 이루어지며 여자의 경우에는 정관이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의 별이 되죠. 따라서 남편 덕을 얻는 운도 되겠습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뭔가 내가 관직을 맡았는데 사회적인 참여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재물적인 요소를 떠나므로 보통 봉사성 감투를 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지로 내려와서 이 뱀 사자가 왔을 때 무에서 육친적인 상황을 본다면 나를 생하기는 생하는데 오행은 나를 생하는데 이 음양적으로 갖게 되죠. 따라서 이런 별을 편인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편인의 키워드는 어떤 것이냐? 세운에서 보통 일의 지연이라든지 수화인의 건강 불안, 즉 식신을 극하는 작용이죠. 건강 불안이라든지 또 인성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문서취득 이런 별로도 해석을 하고 또는 사업 축소나 위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년기에는 어떤 현상이냐? 보통 식신을 극하는 작용이 크므로 성장성의 방해 과정이 약간 따를 수 있고 또 뭔가 부모님이 일과 직장으로 인해서 나에게 온전히 다 나에게 힘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뭔가 할머니 손에서 큰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가 양육이 될 환경도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눈칫밥도 볼 수 있고 또 손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 되어 특별한 재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인은 기본적으로 이공학문이라든지 이과학문 또는 전문성이나 기술성 학문 쪽으로 기술성 중심으로 보통 발전하게 됩니다.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식상을 극하는 작용으로 식신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행동적인 절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글 공부를 위한 세월, 즉 전문성, 기술성, 이과 학문에 관한 공부를 위한 세월이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공학문을 하거나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식신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건강 불안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사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실업 환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이제 부동산이나 문서 취득으로 보기도 하고 만약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팔짱을 끼고 돈을 버니 임대 사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식신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건강 불안은 그대로 오고 또 한편으로 책을 본다는 뜻이 있으므로 휴직 상태로 보기도 합니다. 또 여자에 있어서 식신이라는 것은 자녀의 별이 되죠. 자식의 별이 되는데 그때에 따라서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자식에 따르는 근심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식신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수족 생식 소화기의 병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건강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자식의 별이 되니 자식의 근심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의 지장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 사회는 지장간으로 무와 경과 병이 있다고 했죠. 무경 병이 드러난 데에 사건, 이벤트,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런 무는 무가 무를 본 것은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같죠. 따라서 이것을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냐면 동업작사, 손재고통, 동업에서 뭔가 새로 일을 벌리는 기운들이 보통 무인월이라든지 또는 무자월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 들어오는 달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비견이라는 것은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어서 손재에 관한 고통이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투자를 하게 되겠죠. 동업작사를 해서 또 내 혼자 뭔가 일을 발생시키기 힘들 때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는 그냥 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가나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업 환경이 만들어져서 분리, 독립을 하는 기운들이 무인월, 그리고 신사월, 그 다음에 무자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무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식신이죠. 식신이 장생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식신이라는 것은 재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죠. 상관을 쓰는 것과 식신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신은 이때부터 발전을 하여 이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서 이제 사오미로 가면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즉 식상으로 해서 계속 확장하는 가운데 제왕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해자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재성이 활발한 모양새로 가죠. 따라서 이때 일을 벌릴 가능성이 큰 것이고 상관인 신을 쓴다는 경우에는 병사지로 지금 흐르고 있죠. 따라서 그것은 제대로 쓰기 어려운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관찰할 때도 이분이 식신을 써서 장사나 사업을 하느냐, 실제로 폭발성은 상관이 더 있죠. 해자축에 더 크게 장악할 수 있는 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에서 신금, 천간, 신금, 상관이 장생을 하는 모양에 또 재성이 걸록과 제왕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건 순탄하게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모양이 식신을 쓰는 모양이 됩니다. 자, 식신이 이런 식으로 언제 들어옵니까? 경진월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사에서 또 장생을 하니까 요 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식신이 들어오는데 이때 보통 요 신에도 식신이 들어오긴 하죠. 어쨌든 이런 경우 의식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도모를 한다든지 이제 이사 계획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시설을 활용 수단을 바꾸는 경우도 이럴 때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식구가 늘어나는 경향성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은 편인의 별이죠. 이 병이 떴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10월달 병수월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사가 왔을 때 4월, 5월달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건강 불안에 관해서 유의를 해야 되겠죠. 또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일의 지연 정체 과정이 좀 따를 수가 있고, 또 수화인, 식신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수화인의 건강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반면 또 편인이 왔다는 것은 어쨌든 문서를 쥐는 운이 되므로 문서 취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 축소나 위축, 잘 나가던 것이 잠깐 삐끗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달이 바로 이런 병술원이나 신사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4에서 12운성적으로 각 천간의 글자를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무에서 편관의 별이 되죠. 편관의 별은 병이 되니, 병지라는 것은 그 기운이 계속 쇠약해져 가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정관의 별은 목욕지입니다. 실제로 오에서 정관은 장생을 하죠. 자, 그러므로 정관의 관직의 별을 쓰는 것은 오음까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과 정과 무와 기가 실제로는 비겁과 정인 편인의 기운이 되죠. 자, 그것이 걸록 제왕지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직으로 갈 때는 어떻게 인성의 별이 제왕지고 또 분리 독립을 하려는 성질 또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운이 강해지는 그러한 그러한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운은 있겠죠. 문서운에 관해서는 길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오해도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라는 것은 식신장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관직에 있다면 정관의 경우에는 5년까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식상을 써서 장사나 사업을 할 경우, 상관의 경우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식신의 경우에는 장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12운성적 표시를 하면, 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여기가 축이 되겠죠. 그리고 인, 요 정도가 인, 묘, 진, 다시 여기가 사가 될 것입니다. 자, 사에서 어떻게 올라가죠? 이 6가지의 구간에서는 식신이 굉장히 세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를 지나서부터 해자 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어떻게 굉장히 기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재성의 기운이 곧 받쳐지니 이 식신 장생의 기운으로 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그나마 낫지만 장사나 사업의 구간에서는 상승의 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 상관태지는 역행을 합니다. 자에서 장생을 해서 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오미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지, 태지, 사지, 병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므로 그 세력이 굉장히 약하므로 상관성을 쓰는 경우에는 뭔가 그 특별한 재능이 가지기에는 솔직히 조금 힘든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2운성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 편제죠. 편제는 지금 절지입니다. 절지. 절지에 갔다는 뜻은 뭐냐면 절처봉생의 기운으로, 야, 정말 올해가 정말 최악이구나 할 수 있지만 다음 5년이 오물에서 태지로 흐르게 됩니다. 절지를 지나서 태지로 흐르니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차근차근 조금 나아지려는 경향성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장생의 기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4년에서 가장 키포인트적인 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제의 별은 태지죠. 태지. 태지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뱃속에 잉태된 상태로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운성적으로 볼 때 나아갈 구간,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조금 뭔가 추려서 도모해서 뭔가 안정적인 기반으로 뭔가 지켜야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12운성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태지라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하방이 가장 우리가 여기는 드러난 공간이죠. 유형의 공간이라고 해서 뭔가 모양은 보이는 공간이지만 이 밑은 무형의 공간이 되겠죠. 12운성상 따져본다면. 그래서 너무 이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절태지를 지나면 서서히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2운성상 우리가 평관정관, 즉 이건 관직을 쓰는 경우죠. 관직을 쓰는 경우가 되고, 이거는 식상을 써서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12운성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 기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토라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을 직업적인 특성으로 많이 삼기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무자 같은 경우에는 무는 자에서 비인의 별이라는 신살이 들죠. 뭔가 꼼꼼, 치밀, 계획적이고 그리고 뭔가 독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인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사가 왔을 때 사와 자는 그렇게 큰 관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자일주는 무자일주대로 그대로 자기의 방향성을 밀고 나가는 데 반해서 어쨌든 사오미가 왔을 때는 이제 해자축이라는 겨울의 운동성이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만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인 같은 경우에 보통 관직으로 많이 나아갈 수도 있겠죠. 또 교육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의 특성을 따라서. 자,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라는 것이 이 인에서 형이라는 신살이 들어옵니다. 이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이죠. 형벌에 관련된 사항은 뭐겠습니까? 즉, 송사시비라든지 구설, 잡음이 따를 수가 있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목적물을 취할 때 100%를 내가 온전히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의 동작이 가해져 있으므로 뭔가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든지 또는 그 이하라든지 뭔가 분배해서 나누어서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인을 취하는 경우가 보통 4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잘 보아야 줘야 될 것은 이런 무인의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무진의 경우에는 홍염살과 백호대살이 들어옵니다. 홍염살이란 것은 남들을 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또 백호라는 게 뭡니까? 한 번은 크게 뜰 수 있는 인자입니다. 즉 독극물을 가지고 크게 일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가 오면 실제로는 천라지망살에 들게 됩니다. 천라지망. 하늘이 뿌려놓은 그물이라서 그 그물이 엉성하게 보이지만 그 그물을 빠져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진 경우에 뭔가 한 번, 두 번에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는 경향성을 좀 띌 수 있는 게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인이라는 신살이 들어옵니다. 뭔가 일낼 수 있는 큰 신살이죠. 그리고 천주 귀인의 별, 뭔가 큰 파이, 뭔가 일을 내도 크게, 큰 파이가 큰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무오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이때는 실제로는 인성 혼잡의 해가 발생합니다. 자, 편인과 정인의 혼잡의 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요 정도 주의만 하시면 충분히 뭔가 내가 똑바른 죄바른 문서를 잡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편인의 문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주의를 해야 될 게 무오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줘야 될 거. 자, 무인 잘 봐둬야 되겠죠. 홍염여 무진은 약간 세모 정도 되겠죠. 자, 무신 이런 걸 잘 봐줘야 되겠죠. 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식신을 써서 뭔가 금융이나 기계나 금속이나 그죠? 뭔가 이게 단단한 것들을 써서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글 잘 쓸 수 있는 문창, 식신 대용이죠. 인성을 대용할 수 있는 문창의 별도 신에는 들어있고 또 나에게 수시로 복이 따르는 복성의 별도 들어있고 그리고 7.8기 오뚜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압록의 별도 들어있는 이 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지의 글자가 첫 번째는 합이라는 것이 들어오겠죠. 사신합이라는 육합이 들어와서 뭔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룩할 수도 있지만 그 한편 또 이 신이라는 것은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옵니다. 자, 인도 형의 살이 들어왔죠. 신도 마찬가지로 형살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사가 이 화극 금을 하죠. 그래서 이 신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에서 장생의 기운을 가져서 신이 이 지점을 지나면 점점점 나아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형에 의해서 경금이 투출한다라고도 보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형에 관련 지어져서 이것이 발생되게 된다. 즉, 그렇게 썩 매끄러운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조정 중재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룩하게 되고, 장사나 사업의 시작, 식신을 써서 하는 뭔가 일에서는 형이 가해져서 뭔가 조정 중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만약 재물을 구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에는 지장간에 임이 들어있죠. 임이 나에게는 편재의 별로서, 재물의 별로서 크게 전제를 하는데, 사에는 절지가 되겠죠. 아직은 재물의 뜻은 이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12운성상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무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가 술에 임묘하는 기운 작용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 무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글자를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2신살에 관해서 제가 인호술, 사유축 이런 거 그런 띠에 관해서 이 강의가 어디에 있냐면 그건 다 공통된 부분이라서 갑의 편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끝부분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무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